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시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요. 시아버님이 제 남편이자 연인이자 제 보호자인 셈이에요.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더 시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노력도 많이 하는 중이에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이 된 유부녀예요. 남편으로부터 도망쳐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아버님이랑 단둘이 지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저희가 부녀지간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닐 때도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정하게 같이 다니기도 해요.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건 남편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시아버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거든요. 평상시에도 잘해주시고 매일 밤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제껏 살면서 그 어떤 사람도 저를 그렇게까지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저는 정말로 시아버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되어버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이혼을 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아빠는 돈을 벌러 나간다고 집을 나가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나 겨우 집에 오곤 했죠.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려도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슬며시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시기가 되거나 학교에서 부모님을 부르는 일이 생기면 저는 끝도 없이 기분이 우울해지곤 했던 것 같아요. 저를 키운다고 할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남기고 가신 재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당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셨던 할머니는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저까지 키우셔야 했으니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손녀딸인 제가 소세지 반찬을 좋아한다고 시장 마트에서 싸구려 소세지를 종종 사다가 밥을 차려주시고는 했죠. 할머니 손은 언제나 거칠고 주름져 있었어요. 인생이 고생스러웠을 텐데도 할머니 걱정은 늘 본인이 죽고 나면 혼자 남겨질 저에 대한 것이었죠. 엄마 아빠는 죽도록 미웠고 원망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어린 저에게도 안쓰럽게 느껴지는 대상이었어요. 매일 밤 할머니 옆에서 잠들곤 해서 지금도 할머니의 그 채취가 기억이 날 정도예요. 평생 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할머니여서 그런지 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제 인생이 안정적인 편이었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수년째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던 아빠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요.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는 그 무렵까지 얼굴도 몇 번 본 적이 없었던 큰아빠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아빠는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요. 작은아빠는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디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통에 저를 맡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큰아빠가 저를 맡게 되었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저를 두고는 서로 맡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난처해하던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을 때 저는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요.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큰아빠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생활하게 되었죠. 큰아빠는 저에게 정이 없는 듯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큰엄마는 저에게 못되게 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인물들이 구박받고 멸시받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큰엄마는 다행히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큰아빠네 있던 2명의 언니들도 저를 못살게 굴지 않았고요. 그런데 큰아빠가 저에게 정이 없다 보니 그 집에서 지내는 건 마음이 늘 편하지가 못했어요. 늘 할머니가 그리웠고 어린 마음이었지만 저는 그 집의 식구가 아니라는 생각에 겉돌기만 했죠.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마자 저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를 6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던 사람들이잖아요. 큰아빠네 집을 나오던 날, 저는 큰엄마에게 큰절을 하고는 작별을 고하게 되었죠. 어린 게 눈치만 많아져서는 곁을 내주지 않았던 제가 큰엄마도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큰엄마는 집을 떠나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마지막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저는 꾹 참고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인생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2인 1실로 쓰게 된 공장 숙소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은 돈이지만 월급이 모여가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지금 시아버님하고 지내게 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했던 날들이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공장에서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생전 처음으로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해보게 되었죠. 별것 아닌 취미이기는 했지만 중고로 소형 미싱을 구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미싱을 잘 다룬다면서 옷 수선을 부탁하거나 벙어리 장갑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친한 친구들의 그런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주고는 했죠. 작은 것이지만 제가 베풀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제가 더 이상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넉넉하진 못했어도 제 인생의 꽃 같은 날들이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남자들이었지만 생전 처음으로 연애도 해보게 되었고요. 22살이 되었던 해에는 처음으로 소녀에서 여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연애를 하고 난 후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 당시 옆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허우대는 멀쩡했던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계속 저를 귀찮게 해댔죠. 주말에는 뭐 하는지, 취미생활은 어떤 걸 하는지 캐묻기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처음부터 호감이 느껴졌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말 끈질기게 저를 귀찮게 하고 계속 들이대곤 했죠. 그의 관심이 귀찮게 느껴졌지만 괜찮은 생김새며 계속 들이대는 남편의 관심에 결국 저는 넘어가게 되었죠. 연애 초반에는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같은 공돌이 공순이었지만 남편은 외모가 매력적인 편이었고 키도 꽤 컸죠. 작은 자동차도 갖고 있어서 주말이면 같이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고요. 휴가 일정을 맞춰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가끔 본인 기분이 안 좋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단점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 그런 점을 빨리 파악해서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요.
이미 몇 달 이상을 만나던 중이었고 난리를 치면서 있는 대로 화를 내놓고는 다음 날이면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둥,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둥 하면서 저를 달래주기도 하고 매달리는 통에 그냥 넘어가고는 했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는 관계를 계속 이어오다가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결혼하고 철이 더 들면 성질을 죽이는 날도 오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남편도 가정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아버님이랑 남편은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시아버님을 같이 모시자고 제안했던 건 저였어요. 나이 드신 시아버님이 혼자 사시게 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무엇보다도 시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고 주체를 못하는 걸 조금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하지 않고 남편이 원래 살던 집으로 저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살림을 합쳐서 같이 모시고 살겠다는 제 이야기에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신혼부부 사는데 본인이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죠. 남편이 화를 내면 주체를 못하니 아버님이 옆에서 조금 자제시켜 주시면 안 되겠냐는 제 솔직한 뜻을 전달하고 나서야 시아버님을 어렵게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세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되었죠. 가족이란 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가져보지 못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집안을 만들고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시아버님께도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고 많이 애를 썼죠. 시아버님도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셨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까지 했죠. 시아버님은 정말 남편하고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생긴 거야 부자지간이니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훨씬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남편 성격이 시아버님하고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이제는 연락이 완전 끊겨버린 아빠라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이 가는 사람이었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를 달래주는 건 늘 시아버님이었어요.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나쁜 남편을 만나서 고생이 많다고 되려 본인이 더 미안해 하시곤 했죠. 그렇게 다독여주는 시아버님 때문에 그나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조금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남편의 만행은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죠. 연애 시절에는 소리만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수준까지만 화를 냈었는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후로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도가 지나친 부부싸움에 말리러 오신 시아버님하고도 목소리를 높여서 대들고 싸우기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리는 시아버님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본인 성질을 주체 못하는 남편은 아버님이고 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시아버님 사이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미쳐 날뛰는 남편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드신 듯 했죠. 남편은 본인이 불같이 화를 내놓고는 집을 나가버리고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정말이지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 너무 미운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남편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지만 저를 달래주시는 시아버님하고 단둘이 있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시아버님과 단둘이 있으면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아빠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푸근함도 느껴지면서 시아버님이 좋았어요. 그 무렵부터 차라리 따뜻하고 다정한 시아버님이랑 단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시아버님에게 묘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며칠 전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며칠째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 마음에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 무렵 제 마음은 시아버님에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좋았고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것이든 해드리고 싶었죠. 저는 제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어느 날 밤 조용히 베개를 들고 시아버님 방으로 가게 되었고요. 살짝 놀라신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결혼 후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되었죠. 그 후로 남편이 집을 비울 때면 저는 시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결국 어느 날인가 저는 시아버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시아버님하고 단둘이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시아버님은 그 이야기에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듯 했지만 진심이라는 걸 아시고는 제 뜻을 따라주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시아버님하고 먼 곳으로 같이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찾기 어려운 외딴 곳에서 작은 방 2개짜리 빌라를 얻어서 아버님하고 둘이 지내게 되었죠.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방을 따로 쓰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다 확인까지 했는데 각 방을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님하고 저는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저하고 아버님은 휴대폰 번호도 다 바꿔버렸고요. 남편하고는 이제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지금 어떻냐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해요. 시아버님에게서 할머니와 함께 살 때의 그 느낌들이 느껴져요. 몸과 마음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시아버님은 낮에도 밤에도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시아버님이 아직 정정하셔서 너무 좋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옆을 지킬 생각이에요.